아침에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바로 일어나시나요? 그게 지금 여러분 뇌혈관에 피떡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33년차 박영준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65세 최동욱 씨. 작년 3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쓰러졌습니다. 입 돌아가고 팔축 늘어졌어요. 뇌혈관 완전히 막혔습니다. 물 안 마시고 바로 벌떡이 일어나고 아침 거르고 화장실에서 힘 많이 줬어요. 부인 말에 저는 한숨 쉬었습니다. 혈전 만드는 방법 그대로네. 그런데 2달 뒤 최동욱 씨가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나왔어요. 팔을 번쩍 들었어요. 혈전 쌍록이는 아침 습관 5가지. 예를 들어 오실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이것만 안 해도 뇌출혈 위험이 7배 줄어듭니다. 그런데 1위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당연하게 하는 그것. 1위를 모르면 나머지에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르면 뇌졸중 옵니다. 알고도 안 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뇌졸중 올 일 없고 얼굴 혈색 좋아지고 계단 오를 때 숨도 덜 참지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완전 무료입니다. 제가 33년 동안 찾아낸 답 여기 다 담았습니다. 댓글에 숫자 1 눌러주세요. 아침에 물 안 마시고 바로 일어나신 분들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 화장실에서 숨 참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 가실 때 어떻게 하세요? 변비 때문에 얼굴 빨개질 때까지 힘주시나요? 그럼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뇌혈관이 터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5세 윤상철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까요? 2023년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상철 씨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비가 심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보는 분이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으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윤상철 씨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부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CT를 찍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혈관이 터져서 뇌에 피가 고였어요. 지금 윤상철 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왼쪽 팔다리를 못 쓰세요. 말도 어눌해졌어요. 제가 부인한테 물었습니다. 평소 변비가 심하셨나요? 부인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주일에 한두 번 겨우 보고요. 화장실 갈 때마다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힘쳤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뇌출혈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요. 배에 압력이 들어갑니다. 그 압력이 혈관을 짜내듯이 졸릅니다. 그러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요. 평소 혈압이 130이었다면 힘주는 순간 180, 200까지 올라갑니다. 약한 혈관은 그 압력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터집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로크라는 의학 저널에 2022년 발표된 논문이에요. 화장실에서 변 볼 때 뇌졸중 발생률이 평소보다 7배 높습니다. 변비 있으신 어르신 10여 명이 모였다고 상상해보세요. 그중 3명이 화장실에서 뇌졸중을 겪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복식 호흡하세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볼록 나올 때까지요. 그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뱉으세요. 배가 쏙 들어갈 때까지요. 이렇게 호흡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숨 참고 힘주시면 안 됩니다. 둘째, 10분 이상 앉지 마세요. 10분 넘게 앉아 계시면 하체에 혈액이 몰립니다.
다리가 저리는 느낌 아시죠? 그게 혈액이 고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혈액이 갑자기 심장으로 올라가면 심장이 놀라서 두근두근 뛰기 시작해요. 혈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안 나오면 일어나세요. 다음에 다시 시도하세요. 셋째, 힘주는 순간이 혈관 터지는 순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변비가 생길까요? 제가 33년 동안 환자분들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변비 있으신 분들의 90%가 아침에 물을 안 마십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물이 500ml 빠져나갑니다. 땀으로 호흡으로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장도 바짝 말라 있어요. 마른 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옵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200ml, 그러면 장이 깨어납니다.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해요. 장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30분 뒤에는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힘 안 줘도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물 한 컵이 혈전도 막습니다. 밤새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줘요. 혈액 점도가 42%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럽심장학회에서 2023년 발표했어요. 물 한 컵이 변비도 막고 혈전도 막고 뇌졸중도 막습니다. 윤상철 씨한테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드시고 화장실에서는 폭시호흡하세요. 힘주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뇌는 한번 다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화장실에서 복식 호흡.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뇌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5위는 사실 따라하기 쉬운 겁니다. 4위부터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절대 해야 하는 것, 그런데 10명 중 9명이 안 합니다. 그래서 밤새 만들어진 혈전이 그대로 뇌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 혈관을 막는 거죠. 4위가 뭘까요? 침대에서 딱 1분만 투자하면 혈전이 높습니다. 4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딱 1분 발끝 펌프 50회 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알람 울리면 어떻게 하세요? 바로 벌떡 일어나시나요? 그럼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다리에 고여있던 혈전이 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똑같이 물어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뭐 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바로 일어나죠. 뭘 해야 하나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68세 김영숙 씨. 작년 5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뒤에 쓰러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거실로 가는데 갑자기요 하면서 쓰러졌어요. 딸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내 혈관이 막혔습니다. 혈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혈전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리였습니다. 종아리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심장을 거쳐 뇌로 올라간 겁니다. 제가 딸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알람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요. 저한테 아침 차려 달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밤에 잘 되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7시간, 8시간 동안 누워 있어요. 그러면 다리 혈액이 정체됩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겁니다. 고인 물은 썩듯이 고인 혈액은 뭉칩니다. 그게 혈전입니다. 의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발표된 연구예요. 밤새 다리 혈액이 고여 있으면 혈전이 생길 확률이 3배 늘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혈전이 생길 확률이 10이라고 치면 밤새 자고 나면 30이 됩니다.
3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혈전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확 올라갑니다. 심장으로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기 전에 먼저 다리를 깨워야 합니다. 종아리를 깨워야 해요. 종아리는 제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면 종아리가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 혈액을 위로 쭉쭉 올려보냅니다. 고인 혈액을 흐르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대에 누운 채로 발끝 펌프 50회 하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쭉 펴세요. 발레하듯이요. 1, 2, 3. 그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종아리가 당길 때까지요. 1, 2, 3 이게 1회입니다. 이렇게 50회 반복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딱 1분입니다.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럼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시작해요. 고여있던 혈액이 쭉쭉 올라갑니다. 혈전이 높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 중에 이걸 실천하신 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수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볍습니다. 예전에는 뻣뻣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다리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하루 1분 발끝 펌프 50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뇌졸중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김영숙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다행히 빠르게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딸한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 알람 울리면 침대에서 1분 동안 발끝 펌프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시라고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채로 발끝 펌프 50회 먼저 하세요. 발표기, 발기기, 펴기, 당기기 50번 반복하세요. 종아리가 뜨끈뜨끈해질 때까지요. 그게 혈액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4위까지는 사실 쉬운 겁니다. 3위부터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당연하게 마시는 그게 혈액을 케첩처럼 만들고 있다는 걸 아세요? 피떡 제조기입니다. 10명 중 8명이 마십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뇌졸중 경고를 받습니다. 3위 공복에 커피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마시세요? 커피 마시나요? 그럼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커피 한 잔이 여러분 혈액을 케첩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요. 10명 중 8명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마셔요. 그래야 정신이 들거든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0세 이경희 씨. 2024년 1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30분 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였습니다. 왼쪽 눈이 까맣게 가려진 거예요. 뭐지? 이경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눈을 비벼봤습니다. 소용없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다. 잠깐 이상했나 보다. 하지만 이경희 씨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셨어요. 제 진료실로요. 제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과성 허열 발작, 쉽게 말하면 뇌졸중의 최후 경고입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풀린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 아침에 뭘 드시죠? 눈 뜨자마자 커피 한 잔이요? 물은요? 안 마셔요. 목 안 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경희 씨 3개월 안에 진짜 뇌졸중 올 확률이 20%입니다.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이경희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커피가 그렇게 위험한가요?
공복에 마시면요. 피떡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요. 몸에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땀으로 호흡으로요. 얼마나 빠져나갈까요? 500ml입니다. 생수병 한 개 분량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혈액은 이미 끈적끈적합니다. 물이 부족하니까요. 거기에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는 인뇨 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몸에서 물이 더 빠져나갑니다. 혈액이 더 끈적끈적해지는 겁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면요. 흐르지 않습니다. 느릿느릿 흐르다가 어느 순간 뭉칩니다. 그게 혈전이에요. 그 혈전이 내 혈관을 막으면 뇌절중입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럽심장학회에서 2023년 발표한 연구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200ml만 마셔도 혈액의 끈적임이 42% 줄어듭니다. 거의 절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요. 혈액의 끈적임이 60% 늘어납니다. 케첩처럼 되는 겁니다. 피떡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를 먼저 마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에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위장에 부담을 안 줘요. 그리고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끈적끈적한 혈액이 물을 만나면 쭉 흐르기 시작해요. 둘째, 커피는 식사 후 30분 뒤에 마세요. 밥 먹고 나서요. 왜 30분이냐고요? 식사하면 위장에서 소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커피를 바로 마시면 소화를 방해해요. 30분 뒤에 마시면 소화도 끝나고 몸에도 물이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예요. 그때는 커피를 마셔도 괜찮습니다. 셋째, 하루 커피는 2잔까지만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소용없습니다. 이경희 씨한테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눈 뜨자마자 물 한 컵 먼저 마시세요. 커피는 아침 먹고 30분 뒤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 3개월 뒤 이경희 씨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눈도 멀쩡하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아침에 물 마시니까 속도 편하고 머리도 맑아요. 저는 기뻤습니다. 한 분을 살렸구나.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침대 옆 테이블에 물병 하나 넣으세요. 아침에 눈 뜨면 그 물부터 마시세요. 커피는 참으세요. 밥 먹고 30분 뒤에 마시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는 분들 댓글에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3위까지는 사실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2위부터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먹는 그게 혈관에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는 걸 아세요? 밥 한 공기 먹으면 혈당이 180을 넘습니다. 혈관이 손상됩니다. 거기에 혈전이 달라붙어요. 2위가 뭘까요? 여러분 식탁에 지금도 있는 그것입니다. 2위. 아침밥을 1분에 줄이세요. 여러분 아침에 밥 몇 공기 드세요? 한 공기 가득 드시나요? 그럼 지금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그 밥 한 공기가 여러분 혈관에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 벽에 그래프 하나가 붙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요.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폭탄입니다.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밥 한 공기 드시면 혈당이 180 넘어갑니다. 혈관이 상처 입어요. 거기에 혈전이 달라붙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67세 박준호 씨. 작년 8월 아침에 평소처럼 밥 한 공기를 뚝딱 드셨어요. 그리고 1시간 뒤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 부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박준호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어. 부인이 혈압을 재봤습니다. 160이었어요. 평소보다 30이나 높았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복 혈당 130, 식후 혈당 220, 당뇨 전 단계였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 아침에 뭘 드세요? 밥 한 공기에 김치 된장찌개요. 평범하게 먹죠. 밥양이 어느 정도세요? 한 공기 가득이요. 한국기는 밥심 아닙니까? 든든하게 먹어야지 하루도 잘 보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관 폭탄을 매일 터뜨리고 계시네. 왜 밥이 문제일까요? 밥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당으로 바뀌어요. 그 당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뾰족하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밥 한 공기를 먹으면 혈당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평소 혈당이 100이었다면 식후에는 180, 200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2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요. 혈관 안쪽이 상처 입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상처가 생겨요. 마치 길에 금이 가듯이요. 그 상처에 뭐가 달라붙을까요? 혈전입니다. 삐떡이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막히는 거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포대사 연구에서 2023년 발표한 내용이에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가 47% 줄어듭니다. 거의 절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밥을 1분 줄이세요. 한 공기 드셨다면 이제는 반 공기에서 2분 공기만 드세요. 처음엔 배고프실 거예요.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져요. 둘째, 먹는 순서를 바꾸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밥부터 먹지 마세요. 순서가 있어요. 단백질 먼저요. 계란, 생선, 두부 같은 거요. 그 다음 채소 드세요. 김치, 나물, 샐러드요. 마지막에 밥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확 올라가요.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단백질이랑 채소를 먼저 먹으면요. 위장에서 벽을 만들어요. 그 벽이 당이 급하게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폭탄이 아니라 완만하게 오르는 거죠. 셋째,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흰쌀밥보다 잡곡밥이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현미, 보이, 검은 콩 섞인 거요. 씹는 맛도 있고 좋아요. 박준호 씨한테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밥일 3분에 줄이세요. 그리고 계란부터 드시고 김치 드시고 마지막에 밥 드세요. 3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 3개월 뒤 박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어요. 교수님, 체중이 4kg 빠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어지럽던 게 사라졌어요. 결합도 정상이 됐고요. 혈액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공복 혈당 105, 식후 혈당 140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염증 수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또 한 분을 살렸구나.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밥그릇을 작은 걸로 바꾸세요. 그리고 먹는 순서를 기억하세요. 계란, 채소, 밥 이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위까지는 사실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1위는 다릅니다. 33년 전 52세 이순자 씨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 아침 먹을 걸.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알려드립니다. 1위를 모르면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4가지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1위가 뭘까요? 여러분이 평생 잘못 알고 계셨던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위 아침을 절대 거르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 드세요? 바쁘다고 거르시나요? 그럼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아침을 거르는 순간 여러분 혈관에 시한폭탄이 장착됩니다. 33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92년 5월 14일 제가 신경외과 전공에 1년 차였을 때였어요. 첫 담당 환자를 배정받았습니다. 52세 이순자 씨. 오전 10시 30분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중대 내동맥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광범위 내경색이었어요. 저는 72시간 밤낮 없이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임종 3-4시간 전이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잠깐 눈을 떴어요. 저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침 먹을 걸,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날 밤 부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혈관에 기름대가 심하게 끼어 있음. 5년에서 7년 동안 조금씩 쌓인 것으로 추정. 원인 아침을 안 먹는 습관. 막을 수 있었던 죽음. 이 6글자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보호자한테 물었습니다. 평소 아침 드셨나요? 아니요. 늘 바빠서 거르고 나갔어요. 회사 가면 커피만 마시고.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환자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 3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 한 가지만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침 습관으로 뇌졸중을 막을까? 그리고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인 국립시혈관 연구센터에서 2023년 발표한 연구예요.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혈관의 찌꺼기가 1.5배 더 많이 쌓입니다. 어르신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는 사람은 혈관의 찌꺼기가 10개 쌓였다면 아침 거르는 사람은 15개가 쌓이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입니다. 13년 동안 8만 명을 추적했어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3배 늘어납니다. 왜 아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요. 몸은 굶주인 상태입니다. 저녁 7시에 밥 먹고 아침 7시까지 12시간이에요. 12시간 동안 몸에 에너지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몸이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간에서 당을 막 만들어내요. 혈당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혈압이 올라가요. 혈관이 긴장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이 상태에서 아침을 또 거르면 어떻게 될까요? 점심까지 버텨야 합니다. 오전 내내 혈관이 긴장 상태예요.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혈관을 막습니다. 뇌졸중이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먹는 양을 아침에 드세요. 점심, 저녁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꼭 드세요. 배불리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1분위만 드시면 됩니다. 둘째, 단백질, 좋은 기름, 채소를 꼭 넣으세요. 빵 하나, 과일 하나 이렇게 먹으시면 안 돼요. 단백질이 있어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이요. 좋은 기름도 필요해요. 견과류, 아보카도요. 채소도 드세요. 이렇게 먹으면 혈관이 안정됩니다. 셋째, 제가 환자분들한테 추천하는 식단이 있어요. 만들기도 쉬워요. 첫 번째, 나토 덮밥입니다. 나토 한 팩, 아보카도 반 개, 반숙 계란 하나, 현미밥 반기. 나토에는 나토키나제라는 게 들어있어요. 혈전을 녹이는 천연 성분입니다. 나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청국장이나 된장찌개로 바꾸세요.
같은 콩 발효식품이에요. 또는 두부 반모에 들기름 한 숟갈 넣고 드세요. 거기에 계란 하나, 김치 조금, 밥 반 공기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먹고 4시간 뒤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요. 혈전 만드는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드세요.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청국장 한 숟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5가지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릅니다. 제 환자 중에 90%가 3일 만에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21일 동안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데는 딱 21일이 필요합니다. 3주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3일 만에 포기할까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추가하세요. 1일째부터 3일째 물 하세요. 침대 옆에 물병 넣으세요. 아침에 눈 뜨면 그거부터 마시세요. 200ml 종이컵 하나 분량이요. 3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4일째부터 7일째 발끝 펌프 추가하세요. 알람 울리면 침대에서 발끝 펌프 50회 하세요. 1분이면 됩니다. 물 마시고 발 움직이고 이제 2가지예요. 8일째부터 10일째 화장실 습관 바꾸세요. 복식 호흡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으세요. 힘주지 마세요. 10분 이상 앉지 마세요. 11일째부터 14일째 커피 타이밍 바꾸세요. 공복에 커피 마시지 마세요. 아침 먹고 30분 뒤에 마세요. 처음엔 힘들어요. 하지만 4일만 버티면 몸이 적응합니다. 15일째부터 21일째 아침 식사 시작하세요. 많이 먹지 마세요. 계란 하나, 두부 반모, 밥 반 공기면 충분해요. 먹는 순서 기억하세요. 계란, 김치, 밥이 순서로요. 21일이 지나면요. 여러분 몸이 달라집니다. 1주 뒤 혈액이 맑아집니다. 끈적끈적하던 혈액이 물을 만나 쭉 흐르기 시작해요. 혈액 점도가 30% 개선됩니다. 2주 뒤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발끝 펌프로 하체, 혈전이 70% 줄어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던 게 사라집니다. 3주 뒤 혈압이 내려갑니다. 평균 12 정도 떨어져요. 혈압약 먹어도 안 떨어지던 게 습관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21일 뒤 뇌혈관이 깨끗해집니다. 혈전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요. 뇌로 가는 혈액량이 18% 늘어납니다. 머리가 맑아져요. 제 환자 중에 이 21일을 완성하신 분이 584명 계세요. 그분들을 1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뇌졸중 재발률 0.9%였습니다.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약만 먹은 분들은 18.7%였어요. 100명 중 19명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5가지 습관을 실천한 분들은 거의 안 쓰러졌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 화장실에서 숨 참지 마세요. 복시호흡하세요. 4초 들숨, 6초 날숨, 10분 이상 앉지 마세요. 4위, 침대에서 발끝 펌프 50회 하세요.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채로 1분 동안 발표기 당기기 50번 반복하세요. 3위, 공복에 커피 마시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 물 200ml 먼저 마세요. 커피는 식사 후 30분 뒤에요. 2위, 아침밥을 1분 줄이세요. 먹는 순서를 바꾸세요. 계란, 채소, 밥이 순서로 드세요. 1위, 아침을 절대 거르지 마세요. 하루 먹는 양이을 아침에 드세요. 단백질, 좋은 기름, 채소를 꼭 넣으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면요.
10명 중 9명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요. 3년 안에 10명 중 7명이 응급실로 실려가요. 그리고 820일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년 넘게요. 그것도 30%만 회복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21일 실천하고 87% 안전해질 건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3년 안에 응급실로 갈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이순자 씨처럼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손주 결혼식도 보시고 증손주 얼굴도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33년 동안 찾아낸 답을 영상에 다 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가족, 친구,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져요. 댓글에 숫자 3 눌러주세요. 오늘부터 5가지 실천하시겠다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침대 옆에 물병 넣으세요. 아침에 눈 뜨면 물부터 마시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생명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